응급처치의 일반적인 원칙을 살펴보면 다른 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먼저 하고요. 위험한 물질을 제거합니다. 호흡정지, 심한 출혈, 쇼크, 중독 순으로 가장 긴급한 유아부터 처치합니다. 기도를 유지하고 지혈을 시키고 쇼크를 예방하는 처치를 합니다. 상처는 감염되지 않도록 처치를 합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되도록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복통이나 복부의 상처, 골절 의심, 출혈 시 아동을 급식시킵니다. 유아의 상태와 처치 등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관찰을 합니다. 심폐소생술과 기도폐쇄 응급처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참 온라인 수업이라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심폐소생술이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사고로 인해 폐와 심장의 활동이 멈추었을 때 심장 마사지를 통해서 혈액을 순환시켜 인체 조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뇌 손상을 막고 생명을 살리는 즉각적이고도 임시적인 처치입니다. 심장과 호흡이 멈춘 후 최소 4에서 6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뇌 손상을 감소시키고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심장 정지는 심장이 아닌 호흡의 문제로 인해 뇌나 심장으로 충분한 산소가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초기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재 208페이지에서 209페이지에 미국 심장협회 가이드라인이 해서 성인과 청소년에 해야 되는 것, 소아, 유아에게 해당되는 응급처치 체계의 가동, 그 다음에 호흡의 비율, 압박의 속도, 손의 위치 이런 것들이 조금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상자보다는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아니면 인형을 통해서 우리가 응급처치를 해보는 그런 부분들을 해보면 좋을 텐데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현장의 교사들은 1년에 한 번씩 심폐소생술에 대한 부분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부분이 요즘 있어서 이거 되게 요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2016년부터는 응급 의료체계 가동 시 자동 제세동기라는 용어 대신 자동 심장 충격기라는 용어로 변경되어 사용을 합니다. 심폐소생술은 연령과 신체 조건을 고려하여 다르게 시행을 해야 하고요. 일반적으로 1세 미만의 영아, 1세에서 8살 소아, 8세 이상의 청소년 및 성인으로 분류하여 영아 심폐소생술, 소아 심폐소생술, 성인 심폐소생술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심정지를 확인하고 도우미 119에 신고를 요청하고 압박을 30회 이상, 인공호흡을 2회 하고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적으로 하고 회복 자세로 이제 기도를 다시 확보해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게 가슴 압박 30회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단단한 바닥에 바르게 눕히고 바로 옆에서 무릎을 꿇는 자세를 취합니다. 가슴이 보이도록 옷을 벗기고 심폐소생술 시행자의 손목 끝부분을 환자의 양측 족꼭지를 연결한 선과 흉골이 만나는 가슴 중앙에 위치한 다음 다른 한 손을 포개어 깍지를 끼고 팔이 바닥과 수직이 이루도록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약 5에서 6cm 깊이로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양손은 가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30회 압박을 시행하고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8세 이하 소아의 경우 체격 조건에 따라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시행을 합니다.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양측
DP가 연결한 선과 흉골이 만나는 가슴 중앙의 하부를 두 손가락으로 가슴 두께의 4cm 정도로 압박을 하게 됩니다. 인공호흡에 대한 부분으로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기도를 개방해 줍니다. 처치자의 한 손은 대상자의 이마에 두고 다른 한 손의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대상자의 코를 막고 1초간 가슴이 충분히 올라갈 정도로 숨을 불어넣습니다. 1회 이상의 호흡을 불어넣고 코를 잡은 손을 놓으며 가슴을 응시하고 다시 코를 잡고 두 번째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영아의 경우 얼굴이 작으므로 입과 코를 처치자의 입으로 한꺼번에 덮은 후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을 하는데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2의 비율로 반복해서 실시합니다. 119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해서 환자를 인계받거나 환자가 의식을 찾을 때까지 지속을 하게 됩니다. 기도 폐쇄에 관련된 응급처치는 코와 입에서 폐로 공기가 전달되는 길을 기도라고 합니다. 의식이 없는 영유아의 기도 폐쇄는 혀에 의한 원인이 가장 흔합니다. 소아나 노인은 풍선, 작은 물체와 사탕, 땅콩, 젤리, 포도, 방울토마토 등 표면이 매끄러운 음식으로 기도 폐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는 경미한 부분 기도 폐쇄와 완전 기도 폐쇄로 구분이 됩니다. 의식이 있고 기침을 한다면 경미한 부분 기도 폐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눈동자를 돌리거나 호흡곤란으로 청색증이 유발되면 목을 움켜쥐는 동작을 할 경우 완전 기도 폐쇄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기도의 완전 폐쇄는 수분 내에 사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가 의심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여 구조를 요청합니다. 부분 기도 폐쇄의 경우 이물질을 배출하도록 기침을 하게 합니다. 기침이 약해지거나 청색증이 나타나고 의식을 잃을 경우 완전 기도 폐쇄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곧바로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기도가 폐쇄된 1세 이상의 영유아와 성인에게는 하임리법으로 처치를 합니다. 하임리는 복부를 밀쳐 올리는 것으로 대상 등 뒤에서 주먹을 쥔 손을 다른 손으로 감싸 쥐고 배꼽과 명치 중간에서 안쪽에서 위로 강하게 밀쳐 올립니다. 이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해서 실시합니다.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고 대상자가 의식을 잃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기도 폐쇄 시 하임리 방법의 응급처치를 시행했다면 이물질의 제거 여부와 상관없이 전문의의 진찰이 필요합니다.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하임리법 대신에 등 두드리기와 흉부 압박을 시행합니다. 영아의 머리를 아래쪽으로 향해 엎드려 누이고 한 손으로 영아의 턱을 지지하면서 다른 손으로 견갑골 사이를 손목 끝부분으로 이용하여 4에서 5회 연속 두드립니다. 영아를 다시 앞으로 돌려 가슴을 두 손가락으로 4회에서 5회 압박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입으로 이물이 나오면 조심스럽게 제거합니다. 상황에 따른 응급처치를 살펴보면 영유아 교육기관의 응급사항은 매우 다양하게 발생을 합니다. 응급사항이 발생한 장소에서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려면 사전에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방법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 교육이나 훈련을 지속해야 합니다.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항은 열성 경련의 상황을 예를 들고 피부 상처에 대한 부분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세 이하 영유아에게 고열과 함께 경련이 일어납니다. 경련의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급성 호흡 정지로 인한 발작이나 영유아가 심하게 울다가 파랗게 변하면서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열성 경련은 1, 2분 내에 멈추고 경련을 멈추면 대부분 이상은 없습니다. 열성 경련의 경우 열이 떨어지면 경련이 멈추므로 미지근한 물로 온몸을 닦아주고 주위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경련이 일어나면 주변 물건으로 인해 영유아가 다치지 않도록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조인 옷을 느슨하게 해줍니다. 질식 예방을 위해 머리를 포함해 몸을 옆으로 돌려주기도 합니다. 경련 후 숨을 쉬지 않거나 입술이 새파라질 경우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에 연락합니다. 피부 상처에 대한 부분은 피부에 멍이 들었을 때 5분에서 10분 동안 냉찜질을 해주고 15에서 20분 정도 멈추었다가 다시 냉찜질을 하는 과정을 3에서 5회 반복해줍니다. 팔이나 다리에 멍이 들었을 때는 심장보다 높게 들어주고 하루가 지나면 따뜻한 찜질을 해줍니다. 심하게 멍이 들었거나 점점 붓고 통증이 지속된다면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멍이 들 때 특히 눈 주위가 시퍼렇게 보인다면 안구내 출혈이 있는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는 경우 상처 부위가 작다면 흐르는 물에 상처를 씻고 일회용 반창고나 거즈를 대어줍니다.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반창고나 거즈를 너무 단단히 붙이지 않도록 합니다. 상처가 크고 깊거나 피가 많이 날 경우 출혈이 멈출 때까지 거즈로 상처를 누르며 출혈이 있는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해줍니다. 상처가 깊고 벌어진 경우에는 소독약이나 연고를 함부로 바르지 않고 즉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천을 덧대어 누르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형외과 처치를 원하는 부모가 많으므로 얼굴 주위에 상처가 나면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도록 합니다. 피부 표면이 긁힌 찰과상은 바닥이나 벽면에 긁힌 경우가 많으므로 상처 부위를 깨끗한 물이나 식염수로 씻어서 소독하고 스펀지형 수분 밴드나 드레싱 밴드를 붙여줍니다. 찰과상의 범위가 너무 넓거나 얼굴에 상처, 심하게 흙이 묻은 경우에는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찔린 상처는 겉보기에는 상처가 크지 않도록 안아도 나뭇가지라든지 유리, 칼 등에 찔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염의 위험이 높습니다. 상처에 찔린 물건이 박혀 있다면 빼려 하지 말고 병원에서 제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상처에서 피가 날 경우 부위를 압박하여 지혈해 줍니다. 피가 멈추면 상처를 소독하고 항생제 연고를 바른 후 붕대에 감싸줍니다. 유아가 코피를 흘리면 피가 목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약간 숙여 입으로 호흡하도록 알려줍니다. 우리가 보통 코피가 나면 흐르지 않도록 뒤로 제쳐서 이제 고개를 뒤로 잡아당겼었는데 현장에서 이제 응급처치를 배우면서 코피가 나면 목에 이제 피가 넘어가지 않도록 반대로 고개를 숙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숙여 입으로 호흡하도록 알려주는 부분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제 코의 충격, 이제 말랑말랑한 부분, 딱딱한 사이의 부분을 코의 중격이라고 하는데 부위를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10분 동안 압박을 합니다. 윗 입술 안쪽과 윗 잇몸 사이를 거즈로 눌러주거나 눈과 눈 사이에 냉찜질을 합니다. 지혈을 할 때 휴지를 코 안에 깊이 넣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코피는 한 번 나면 자주 흘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주위 환경이 너무 건조하지 않은지 살피고 코를 후비거나 코를 세게 푸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기에 대한 출혈을 살펴보면 기에서 출혈이 있거나 액체가 흘러나온 경우 기를 기울이고 소독 거즈로 살짝 덮은 후 테이프를 붙입니다. 기를 마개로 막거나 혈액이 흐르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를 다쳤을 때 이 주위에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이를 부딪혔을 때 조심스럽게 부위를 관찰하고 잇몸을 직접 눌러 압박하여 지혈을 합니다. 이가 빠지거나 부러진 경우에는 거즈로 압박하여 지혈합니다. 연고치, 치아가 빠졌을 경우에는 치아 표면을 문지르지 않고 이물질을 털어내는 정도로 살짝 씻은 후 물이나 우유, 식염수에 담근 채 치과로 가지고 갑니다. 눈이 다쳤을 때는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20분 이상 흐르는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눈을 씻어내도록 합니다. 역류화의 경우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서 식염수로 씻어내기 어려우므로 모래나 작은 티가 들어갔다면 눈물을 흘려서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양손으로 눈을 비비지 않도록 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이물질의 상태를 관찰을 합니다. 손상된 눈을 손으로 만지거나 비비지 않도록 하며 시력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과 진료를 받습니다. 눈에 박히거나 달라붙은 물체는 억지로 제거하지 않도록 하고 눈에 핏줄이 터졌거나 날카로운 물체에 눈이 찔린 경우 즉시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머리를 다쳤을 때를 살펴보면 머리나 목을 다친 경우 30초 이상의 의식을 잃으면 역류관을 옮기거나 움직이지 않고 즉시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머리를 다친 후 48시간 이내에 이러한 증상이 있을 경우 의사의 즉각적인 진료가 필요한데요. 계속 전류하거나 말과 행동이 이상하고 의식을 잃을 때 2시간 이상 메스꺼움을 느끼고 구토를 하며 몇 시간 내에 뿜어내는 토사성 구토를 할 때, 경련이나 발작을 할 때, 귀나 코에서 맑은 액체, 내 척수액이 이가 나올 때, 사물이 이중으로 보이거나 두 눈동자가 동시에 움직여지지 않을 때, 자꾸 주저앉으려 하고 한쪽으로 쏠려서 걸을 때, 이때는 즉각적으로 진료가 필요합니다. 머리를 다쳐서 울고 있거나 쓰러진 경우 2차 손상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일으켜 세우거나 흔들어 깨우지 않고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의식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머리에 멍이 들면 냉찜질을 실시하여 통증과 부종을 방지하고 출혈이 발생했다면 거즈 등으로 두피를 직접 압박하여 지혈하도록 합니다. 두피는 혈행이 풍부하여 작은 상처에도 피가 많이 나므로 유아가 당황하지 않게 쇼크를 일으키지 않도록 심리적인 안정을 지원해줘야 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벌레를 또 동물에게 쏘이거나 물렸을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면 저도 견학 갔다가 숲 체험하러 갔다가 2명의 아이들이 벌에 쏘여가지고 응급실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벌이나 곤충에 물렸을 때 상처 부위를 바늘이나 칼로 긁어주거나 카드 등으로 밀어서 침을 제거합니다. 손톱이나 핀셋으로 침을 제거하려고 시도할 경우 독을 터뜨려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상처 부위를 얼음이나 찬물로 냉찜질을 해주어 부종을 막아줍니다. 여러 군데 물린 경우 상처를 냉찜질하고 호흡 상태를 관찰합니다.
가려움증, 호흡곤란, 두드러기, 구토, 식은땀이 발생하거나 물린 부위가 심하게 부어오르는 경우 즉시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진드기에 물린 경우 감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진드기를 제거하고 피부 발진이나 열이 있지 않은지 관찰하여 전문의의 진단을 받습니다. 동물이나 사람에게 물렸을 경우 상처가 깊지 않으면 비누와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냅니다. 출혈이 있다면 거즈를 대고 직접 압박하여 지혈을 합니다. 손발이 물렸을 경우에는 심장보다 높게 해주어 지혈을 돕습니다. 개에 물린 상처는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는다면 병원 진료 시 의사에게 알립니다. 현장에서 즉시 개와 격리하고 물린 상처를 지켜보며 호흡이나 맥박 등을 관찰을 합니다. 뱀에 물린 경우는 아동을 진정시켜 독이 몸으로 급속히 퍼지는 것을 막고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아래로 위치하게 합니다. 뱀의 형태나 종류를 잘 기억해 두고 물린 부위에서 10에서 15cm 정도 심장과 가까운 부위를 손수건이나 천둥으로 새끼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묶습니다. 절대 얼음찜질을 하지 않으며 119에 도움을 받습니다. 피부를 절개하여 입으로 독을 빨아내는 처치는 위험하므로 하지 않도록 합니다. 화상은 뜨거운 물질 또는 마찰 등으로 인해 신체 조직이 손상된 상태를 말합니다. 화재, 뜨거운 증기, 기름, 물, 주방기구, 화학약품, 전기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화상의 정도는 상처의 깊이와 정도에 따라서 1도, 2도, 3도로 구분을 합니다. 1도 화상은 피부 표면이 수포 없이 붉게 변한 상태이고 2도 화상은 피부 표피층이 손상되고 내피층까지 손상을 입어 수포가 생긴 상태입니다. 3도 화상은 모든 피부층과 피하지방, 근육층까지 손상된 상태로 피부가 회백색이나 검은색 등이 띈 상태를 말합니다. 화상을 입은 영유아에 대한 처치를 살펴보면 열상 화상의 경우 대인 부위를 흐르는 찬물에 10에서 15분 정도 식혀줍니다. 옷을 입고 있는 경우 무리하게 옷을 벗기지 말고 옷을 입은 채 그대로 식힙니다. 지속적으로 상처 부위에 열기를 식히도록 처치해줍니다. 화상의 정도가 심하면 냉찜질을 해주며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수건 등을 대여해줄 경우 피부가 쏠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연고를 바르면 쓰린 통증이 완화되지만 열기가 내부로 침투될 수 있으므로 연고 투여는 가장 마지막에 처치합니다. 화상 전용 거즈는 소독된 바셀린과 소독약이 들어있어 진찰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면 소독된 거즈를 넓게 대고 가볍게 감아주도록 합니다. 영유아의 체온 유지를 위해 담요나 겉옷을 덮어줍니다. 화학약품으로 인한 화상의 경우 고무장갑으로 손을 보호한 후 처치합니다. 흐르는 물로 화상의 부위를 씻어 화학약품을 닦아냅니다. 이후 처치는 열탕 화상의 응급처치와 동일한데요. 약품으로 인한 화상을 씻어낸 물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흘려 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전기로 인한 화상일 경우 감전 물체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장화, 고무장갑, 막대기 등의 절연체를 이용하여 감전 물체를 분리시킵니다. 화상을 입은 부위를 찾아 처치를 실시하고 즉시 병원 진료를 받습니다. 코나 귀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코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반대쪽 콧구멍에 휴지 등을 넣어서 재채기를 유지하거나 반대쪽 코를 막고 가볍게 코를 풀게 합니다. 이물질이 나오지 않으면 즉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습니다. 핀셋 등으로 이물질을 꺼내려 하는 경우 더 밀어 넣을 수 있으므로 유의합니다. 저도 이 경험이 있어요.
스팽글을 영화반에서 아이가 형님 반에 놀러 갔다가 몰래 가지고 와가지고 낮잠 시간에 코로 집어넣었다가 이제 그거를 본인도 모르게 이제 더 들어가니까 낮잠 때 이제 막 놀래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핀셋으로 못 빼고 이비인후과에 가서 선생님이 빼주셨는데 이런 거는 일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 진주, 구슬, 스팽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핀셋으로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영화반을 이제 담임을 보거나 담당을 하거나 영유아들의 그 손길들의 그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종이 넣어가지고도 종이가 안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에 벌레가 들어간 경우에 주위를 어둡게 하고 전동불을 귀에 비추어 봅니다. 나오지 않을 경우 생리식염, 수용, 알코올, 오일, 올리브유 등 몇 방울을 떨어뜨려 벌레를 죽인 후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제거합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귀에 바퀴벌레가 들어가가지고 되게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귀를 막 만지거나 이런 것도 관찰을 잘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는 그 기관에서 사고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집에서 아이가 이제 이미 어떤 불편함을 안고 등원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사가 잘 관찰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중독은 저독성 물질 섭취, 위험물 중독, 흡입에 대한 중독, 피부를 통한 중독 등이 있습니다. 골절과 탈구에 대한 부분, 골절은 이제 외부에 의해서 뼈가 부러져서 파괴된 상태를 말하고, 그래서 이제 부목을 대서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병원에 이송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염좌는 이제 뼈의 경우 인대, 관절 주위에 조직에 강한 힘이 가해져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손상과 동시에 아프고 붓기 시작할 통증이 깊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손목 염좌는 팔걸이를 해주고 발목의 경우는 쿠션을 놓아주어 상처 부위를 높게 해주는 필요가 있습니다. 목에 가시가 걸렸을 때 손으로 목을 가리켜서 불편해하거나 식사 중에 멈추고 입안을 헹궈 내도록 하고요.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혀를 깨물었을 때 처치가 이제 상태에 따라 달라지면 피가 나면 삼키지 말고 뱉도록 합니다. 가슴 타박상은 가슴이나 배가 부딪혔을 때 만져본 통증의 유무를 확인하고 상처나 출혈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쇼크에 대한 부분은 외상이나 다른 출혈이나 탈수, 심각한 구토, 화상, 흉부 외상,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서 장기 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혈액이 세포에 잘 절단되지 않았을 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사병에 대해서 살펴보면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면 뇌의 체온 조절이 중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혈류량이 늘어나게 되고 도통, 구토, 현기증, 실신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일사병의 종류고요. 그래서 물이나 식용수를 마시게 하고 찬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줍니다. 몸을 너무 차게 해서도 안 되고 시원한 온도에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 점차 회복을 하게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